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래 기다리셨네요. 김인준 전문가의 관심 섹터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을까요? AI 소프트웨어네요. AI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화두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주목받고 있다 판단하세요? 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필요성이죠. AI가 활용되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용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그리고 영상 이와 같은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 생산성을 갖다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건축이나 제품 설계, 디자인 같은 전문적인 영역이죠. 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또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 후보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1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KAI 시대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취지와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이나 AI의 핵심 자산이죠. GPU에 대한 확보 그리고 AI 전용 NPU에 대한 개발과 실증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AI 관련 예산에 있어서 그 규모가 선진국을 뛰어넘는 그러한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이상의 과정에서는 결국 AI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챗 GTP나 딥시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볼 때 한국은 이쪽 관련 분야에서 크게 뒤처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 KAI 시대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AI 소프트웨어 바로 이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AI 반도체의 대장주 하면 엔비디아를 많이들 떠올리시죠. 그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요. 또 이 서학개미들이 애플보다도 팔란티어를 더 많이 매수했더라라는 내용도 있던데 팔란티어만의 그 어떤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팔란티어의 이제 핵심적인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제 방대하고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통합 분석을 해갖고 실제 업무 현장에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이러한 솔루션 중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고객이 직접 활용 가능한 그런 유용한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더 나은 그런 판단과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비교할 때 가장 차별화된 경쟁력이 바로 뭐냐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현장 중심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갖다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구독료를 받고 이런 형식이라면 팔란티어는 좀 달라요. 자사의 엔지니어를 고객사의 실제 업무 현장에다가 직접 파견을 합니다.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고객의 데이터 관련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갖다가 고객과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단순한 제품 판매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까지 융합되는 그러한 독특한 사업 수행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필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산업군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주도격이었던 반도체라던가 전력기기 쪽 이쪽은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급등을 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요? 아무래도 지난해까지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AI 하드웨어 이쪽이 크게 부각이 됐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부각될 순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일단 AI가 일상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수익성의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네네. 성과적인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가시적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해서 2023년, 2024년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아직 덜 올랐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특히 복잡한 작업에 있어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에이전트 AI. 이 에이전트 AI로도 이제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조 달러 규모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보 내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 규제 이걸 폐지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AI 반도체 쪽에 어떤 협상력이 좀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AI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I의 인프라 구축의 비용 자체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확장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은 이 저비용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부각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동, 또 IT 예산 확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경우에 소프트웨어 주가의 상승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준 전문가가 제시하는 관심 섹터는 AI 소프트웨어 관심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AI 소프트웨어의 관심주 탑픽은 어디로 선정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먼저 살펴볼 기업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회장 기소라는 악재가 있어요. 그래도 주가가 안정적인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는 악재를 상쇄시키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한글과 컴퓨터의 AI 솔루션은 이제 클라우드와 폐쇄망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언어 모델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문서 확장이나 제한 없이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그리고 해외에까지 어떤 효용도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역시 이상의 민간이나 해외 시장 역시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지난해 경우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을 보니까 42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대비 258%가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의 또 27%까지 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AI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룹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기업 관련된 이슈로는 수주 이슈가 좀 있었죠.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을 수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AI 산업에 물꼬를 튼 게 아닌가, 이제 수익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도 올해 목표가 돈 버는 AI라고 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예,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즉 AI 국회 구축의 1단계 이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삼성 SDS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16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 가시화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래도 생겼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도 포괄적인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도 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갖다 접목시키는 그러한 다방면의 협력에 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공공 전반에 걸친 AI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해 AI 기반의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 그리고 또 생성형 AI입니다. 한컴 어시스턴트를 출시하면서 AI 제품의 다변화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수주 영역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대상 거래인 B2G 그리고 기업 대상 B2B죠. 자, 이곳에 20여 곳하고 POC 사업 그러니까 POC라는 건 AI 제품의 실증 사업입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계약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가 정말 AI 사업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게다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볼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올해 57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 원대예요. 소프트웨어 종목으로서는 저평가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경우는 PER이 수십 배 수준에 이르는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글과 컴퓨터의 현재 주가 수준이 높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 컴퓨터 주가의 경우 연결 자회사 실적 변동성이 좀 발목을 잡아온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한글과 컴퓨터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가다가 자꾸 주춤하고 이런 발목을 잡혔던 부분이 바로 이 자회사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에 좀 개선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본업이 이제 아무래도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좀 축소되거나 좀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적인 어떤 월봉 추세나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보니까 지난해 저점에서 올해 또 한 번의 저점을 잡아줬어요. 소위 말하는 추세적인 어떤 쌍바닥을 잡아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단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는 오히려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가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인준 전문가의 AI 소프트웨어 관심주 토픽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에 이어서 플리토가 등장을 합니다. 딥시크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사실 뭐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 가운데서도 플리토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플리토는 통합 번역 플랫폼 업체인데요. 네. 자체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합 AI 번역 서비스를 갖다가 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 번역 엔진에다가 생성형 AI를 접목해 가지고요. 신조어나 어떤 줄임말까지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또 오타를 갖다가 자동으로 보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시켜 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상의 기존 번역 서비스에다가 새로운 AI 번역 서비스를 통합시킨 이러한 고품질의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좀 어필이 됐고 동시에 AI 산업의 어떤 부각 이 부분과 좀 맞물려 가지고 플리토의 주가도 크게 반응을 했었다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리토 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뭐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 같이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던데 거래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든든한 성장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플리토는 지난 3월에 보면은 글로벌 IT 기업하고요, AI 기반의 언어 모델의 연구와 개발용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규모가 9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IT 기업과도 AI 기반의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AI 기반의 언어 데이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면서 다소 이 분야에서 좀 강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AI로 언어 장벽을 허문다. 이게 플리토의 새로운 기치인데요. 이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어떤 구인이나 구직 또는 뭐 채용,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언어 제약이 사라진다거나 다른 언어로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홈쇼핑 사이트를 갖다 다른 언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의 언어 데이터 모델에 있어 갖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플리토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어떤 해외 현지 기업들하고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AI 솔루션의 해외 현지화 사업 이쪽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역시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플리토가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 그만큼 더 높은 가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던데요. 어떠세요? 김인준 전문가께서는 주가 전망은 어떤 흐름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역시 실적이죠. 실적과 실적, 성장성입니다. AI라고 하면 뭐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실적보다는 사실은 성장성입니다. 그 성장성에다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플리토의 실적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 실적으로 놓고 보니까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체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만 놓고 보니까 한 1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플리토가 납품하는 언어 데이터가 단문 단위에서 문단 단위로 커지고 있어요. 단문 단위에서 문단 단위로 커진다는 것은 매출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또 있고 또 내용 또한 보니까 정교성을 갖추면서 좀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주 규모가 성장을 하고 또 수익성 자체도 질적으로 개선되는 그러한 과정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증권사 추정치입니다. 25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성장 잠재력에다가 실적 가시화가 덧붙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예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은 다소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니까 23,000원 여기가 중요한데요. 23,000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할 때까지는 좀 매물 소화를 좀 거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23,000원을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다소의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그에 맞는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무제 김인준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